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에 대해 예선용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사법 리스크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겠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한 한계가 읽혀진다는 것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무당층을 비롯한 전체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격차가 무려 40%에 육박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하나가 공표됐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 전문 회사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이재명 45.5%, 김두관 30.8%, 김지수 3.4%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3%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이재명이 85.6%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8%, 김지수 후보는 2.8%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일반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 격차가 40.1%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 확장에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예선용, 그러니까 민주당 예선용 후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과연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을 앞세운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총선 이후 이재명 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지지율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에이스 리서치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41%를 기록한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 뒤졌습니다. 민주당 특히 친명계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또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후보들도 저마다 경쟁적으로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했죠.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의 출사표가 결국 아첨이었고요. 전현희뿐만 아니라 출마 의사를 밝힌 이현주 의원도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재명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드신 이재명 대표님 등등등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 모두가 연일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내 지도부 중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전무하고 누가 최고위원 5명에 뽑히더라도 민주당 새 지도부는 철저한 이재명 친위대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최고위원은 뭐하러 뽑는 것인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냥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도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치러졌지만 그래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이재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견제하던 비명들이 대부분 배제됐고 그 자리를 강성 친명들이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완성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찍히면 당선은 고사하고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이 비명계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문자 폭탄까지 보냈다고 하죠.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선 비명 소리마저 사라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앞서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물론 이재명의 지지율도 완전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예비용 정당, 예비용 후보라는 말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축구에서도 국내에서는 훨훨 날고 국제 경기만 나가면 옴짝달싹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면서 예선용 정당, 예선용 후보가 되면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후보나 당이나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되는 것은 훨씬 더 불안하다라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라고 불릴 만큼 이재명의 리더십이 확고하고 막강한 듯 보여지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하셨겠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뉴스가 TV 화면을 장식하고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운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날짜들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를 모두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검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지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계는 째깍째깍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으로 오히려 검사 조직은 물론 법조계의 강한 반발로 인한 결집 효과만 불러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최근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재명이 현재 7개 사건에서 위증교사, 배임 등의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죠. 특히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서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가 선거법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하는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재명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 물론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정가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범위가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 데다가 특히 지난해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 판결문에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 모두 이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요.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 과연 누가 썩은 동아줄을 잡겠냐는 것이죠. 참고로 정치만큼 냉혹한 세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